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채권 투자가 증가하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캐피털 게인과 인컴 게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캐피털 게인이 높은 자산을 언제쯤 매수해야 되는지, 인컴 게인이 높은 자산은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관심이 높아진 투자 상품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채권이다 라고 답변을 드리는데요.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 온라인 채권 매수 비중이 11배나 무려 11배나 껑충 뛰어 올랐다. 또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다고 판단해서 아는 사람들, 흔히 부자들은 채권 ETF에 몰려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왜 채권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기본 원리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투자를 할까라는 걸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 당연하게도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은 어떻게 벌 수 있나? 투자를 통해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누군가에게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돈을 투자하고 이자나 배당을 받아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유식하게는 캐피털 게인이라는 표현하고 인컴 게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로 표현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쉽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캐피털 게인이라는 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부동산을 매수를 했는데 1년 정도 지난 뒤에 1억 1천만 원에 매도를 해서 내가 아닌 그 누군가에게 매도를 해서 1년에 1천만 원의 이익을 얻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특정 자산에 투자하는 걸 캐피털 게인을 노리고 투자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컴 게인도 정말 쉬운 개념인데요. 한마디로 구매한 자산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부동산을 매수를 해서 1년 후에 1억에 똑같은 가격으로 매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걸 왜 사냐? 당연히 월세를 한 달에 한 84만 원 정도를 받아서 1년 뒤에 1천만 원 이익을 얻는 투자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투자하는 게 인컴 게인이다 라고 표현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면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캐피탈 게인과 인컴 게인을 구분해서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시장 환경에 따라서 캐피탈 게인과 인컴 게인의 선호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캐피탈 게인, 누군가에게 더 비싼 가격에 팔려면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야 될까요? 가지고 있을 때 부담이 적고 상대방이 나보다 돈이 많아야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내 물건을 사줄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이자율이 낮고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야 캐피탈 게인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게 되는 시장 환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대로 인컴 게인은 나는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높고 상대방은 내 돈을 투자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게 있어야 이 인컴 게인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자율이 높고 시중 유동성이 부족해야 이 인컴 게인이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을 보시면요. CP 금리가 5.5%로 45일 연속 상승했다. 이 말은 이자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한 거고요.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여전하다. 이 논은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뜻입니다. 또 기업 조달난이 계속되고 있다. CP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한다는 말은 똑같이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또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는 당연히 캐피탈 게인보다는 인컴 게인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인컴 게인 확대를 위해서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인컴 개인 중에 왜 채권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냐? 라고 제게 질문을 주신다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인컴 개인은 수익형 부동산과 은행 예적금과 채권이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인컴 개인 자산의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자면요. 먼저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요. 그 반면에 부동산 가격 하락을 겪을 위험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인컴 게인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수요가 그다지 높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은행 예적금은 장점으로는 안정적인 이자 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요. 단점으로는 은행 예적금은 생각보다 만기가 짧습니다. 그리고 은행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있기 때문에 큰 돈을 가지고 중장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께 조금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채권은 은행 이자보다 조금 높은 금리를 가질 수가 있고요. 채권에 따라서 장기채도 있기 때문에 장기,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부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채권은 은행 예적금보다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국가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들에 투자하는 것도 재테크를 위해선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 결론을 내어드리자면요. 보유 위험이 낮고 시중의 유동성이 높으면 캐피탈 게인과 인컴 게인 중에 당연히 캐피탈 게인을 사람들이 선호한다. 반면에 유동성이 낮아서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캐피탈 게인보다는 인컴 게인을 더 많이 선호를 한다. 근데 2022년 하반기에는 인컴 게인의 투자를 좋게 하는 시장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은 은행 이자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기업의 부도 위험이 있다. 내가 투자한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망하면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따라서 금리가 더 오를 것 같다거나 기업의 부도가 걱정되는 경우엔 은행 예적금을 하시는 게 인컴 게인을 높이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지 않다던가 중장기 투자를 원한다라면 채권의 투자를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상당히 현명한 재테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요즘 들어서 채권에 대한 투자가 왜 증가하고 있는지 또 캐피탈 게인과 인컴 게인의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